안녕하십니까. 에스라학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에스라학당을 진행하면서 세계관과 가정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본래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일주일에 한 주제에 한 영상씩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합니다. 가족들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평소 관계가 불편했던 가정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1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대학교 4년, 남자의 경우 군대생활 2년, 혹시라도 언어 연수나 교환학생, 대학원 과정까지 합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비로소 세상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20년을 준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사회생활이 서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혼생활이건만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공부한 적도 없이 결혼에 이르곤 합니다. 그저 결혼 정년기가 되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생기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만큼 만만하지 않은 것이 결혼입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가정생활만큼은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듯 보여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모쪼록 이 부부의 세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육체적 접촉. 저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5개 국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이 되려면 이 5개 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내드렸었죠. 여러분 배우자의 제1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제1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라고 권해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숙제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잠언을 보통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는 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생활도 부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 집사람이 집에서 이런 옷걸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탁기에 섬유유연제에 나오는 구멍이 막혀서 이걸로 뚫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 말하지. 내가 해볼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정말 그럼 고맙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이 나서 세탁기에 가서 섬유유연제 막힌 구멍을 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말했죠. 다 했어. 별거 아니던데 뭐. 그랬더니 집사람이 말합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집사람을 향한 제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또 했죠. 뭐 할 것도 없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아내의 칭찬의 말은 남편을 마당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나에게도 제일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말에는 칭찬하는 말과 더불어서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하는 말은 배우자의 움츠러든 어깨를 활짝 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짐 모리스라고 하는 메이저 야구 선수를 다룬 루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짐 모리스는 야구 선수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어깨를 다쳐 그 꿈을 포기한 채 결혼하고 아이를 둔 평범한 교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교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던 중에 짐 모리스는 자기의 다쳤던 어깨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거에 잃었던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30을 넘은 나이였고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8살 난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짐 모리스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그만둬야 했고 또 가정에 닥칠 경제적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극렬히 반대를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잠든 침대의 벽에 붙어 있는 야구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포기하려 했던 야구 선수에 대한 그 꿈을 다시 한번 마음껏 펼쳐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짐 모리스가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많이 힘들어질 텐데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텍사스 여자예요. 남자들 도움은 필요 없다고요. 아내의 격려의 말을 듣고 짐 모리스는 늦은 나이에 야구 선수가 됩니다. 메이저리그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평생 가졌던 꿈을 이루어 보는 그런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내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내 같았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 현실을 좀 보세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는 어떻게 하고 야구 선수 할 나이가 아니잖아. 나랑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야구할 거면 우리 이혼해. 게리 체프먼은 말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우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배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격려는 배우자를 다시 태어나게도 합니다. 짐 모리스의 아내의 격려의 말은 짐 모리스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죠. 저는 10대 때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저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집사람에게 저를 소개한 분이 이제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개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을 처음 만난 그날 저는 제 10대와 방황했던 20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길었던 제 말을 다 들은 후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선 씨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 저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집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아내의 말대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깊은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편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줘 보세요. 배우자 앞에서도 그렇지만 배우자가 없을 때에도 배우자를 인정하는 칭찬하는 말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해보세요. 아니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지만 장점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끼고 계신 배우자에 대한 색안경을 벗으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기록해 보세요.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 장점을 찾아서 자주 말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칭찬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의 사랑 저금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